시간 그냥 공짜로 얻어가는 거예요. 이 공짜로 얻어가는 시간에 내가 영어 듣기 실력이 느는 거예요. 영어 듣기 무조건 오르고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이 방법 그대로 따라해서 안 오른 친구들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긍정은지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듣기 만점 받는 공부 비결, 영어 듣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영어 듣기 만점 받아가세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영어 듣기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사실 영어 듣기가 정말로 만점 받는 게 사실 은근히 어렵기도 합니다. 한두 개 정도 틀리는 친구들도 많고요. 보통은 두세 개, 그리고 영어 기초가 조금 부족한 3등급 이하, 4, 5, 6등급 이렇게 이하 친구들은 더 많이 틀리는 것도 영어 듣기입니다. 근데 독해에 비해서 영어 듣기 난이도가 조금 낮은 건 사실이라 영어 듣기만 사실 잘 잡아도 한 등급은 그냥 오르거든요. 그래서 긍정은지쌤과 함께 제대로 된 영어 공부 방법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만 제대로 한 달 이상 하면 영어 듣기 무조건 오르고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이 방법 그대로 따라해서 안 오른 친구들은 없습니다. 무조건 오르는 영어 듣기 공부 방법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영어 듣기 안 들리는 이유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왜 내가 영어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들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많이 소리를 안 들어봐서예요. 우리말과 영어의 그 소리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많이 들어보지 않으면 내 귀가 익숙하지 않아요. 당연히 영어가 생소하게 들리게 되겠죠? 이 경우는 영어 듣기를 많이 해보면 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처음 접하거나 생소한 표현이 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써놓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읽고 나서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내가 백날, 천날 들어봐야 아마 계속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따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세 번째, 영어의 연음 현상과 발음 규칙을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어가 개별적으로 나는 소리와 다른 단어와 합쳐져서 문장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영어의 연음 현상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요. 영어는 리듬 있는 언어입니다. 강세와 억양을 조금 알아야 영어가 잘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말과는 발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발음 규칙도 알아야 잘 풀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영어가 안 들리는 세 가지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그럼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먼저 여러분, 문제집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너무너무 많이 틀리는 문제, 10개 이상 틀리는 문제다 이러면 사실 그 문제집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단계 조금 낮추시고요. 만약에 내가 10개 이하로 틀린다. 그럼 그 문제집으로 시작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문제집은 기출 문제집을 저는 추천을 하고요. 광고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서점에 가면 음원이 2배속과 3배속 같이 이렇게 묶여져서 제공이 되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런 기출 문제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반드시 뒤에 부분에 딕테이션 파트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하면 문제집을 이제 샀죠. 자, 문제집을 산 다음에 1번부터 17번까지 쭉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서 문제를 푸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집중력 관리도 있고 좀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7번까지는 정말로 한 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내가 틀리거나 아니면 맞았는데 약간 아리송하게 맞았다. 이거 솔직히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 문항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문제를 풀고 다시 재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맞는 문제가 있고 어떤 건 다시 틀린 문제가 있겠죠. 다시 풀어서 맞은 문제는 세모, 그리고 다시 풀었는데 틀린 문제는 X를 표시를 해두고요. 이 세모와 X 혹은 아까 좀 아리송한 문제도 같이 딕테이션 파트로 넘어갈게요. 딕테이션 파트는 우리가 받아쓰기죠. 우리가 구간 반복기 활용해가지고 한번 받아서 적어보세요. 구간 반복은 핸드폰 어플로 구간 반복 이렇게 치면 많은 어플들이 나옵니다. 그 어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만 한번 계속 들어보면서 내가 써보는 건데요. 이게
진짜 제가 이걸 시키면 아이들이 진짜 안 들린다.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비워놔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비워두지 마시고요. 내가 들리는 대로 그냥 한글로라도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at would be 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빠르게 들리면 한 단어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that would be. 그런데 막 아이들이 물어보죠. that would be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냥 that would be라고 일단 쓰세요. 일단 쓰시고 다 썼죠? 딕테이션이 끝나면 채점을 해보겠죠. 채점을 해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발음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고요. 혹은 생소한 표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표현들은 형광펜 치고 나만의 노트에 따로 한번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을 다시 한번 누르면서 이번에 들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었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에 이 문제를 풀고 딕테이션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요일에 뭐 하느냐? 사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건 나머지 요일에 한번 들어보는데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투리 시간 있죠. 예를 들어서 등하교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옷 갈아입고 옷 벗는 시간 아니면 샤워하는 시간 아니면 내가 뭐 화장하는 시간 이렇게 조금 내가 뭔가를 하는 자투리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냥 내가 한번 공부했던 걸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이게 많게는 정말 90분, 100분 이렇게 나오는 친구도 있고요. 적게는 60분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샤워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그랬었거든요. 하루에 60분이라고 하면 1년이면 21,900분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시간 그냥 공짜로 얻어가는 거예요. 이 공짜로 얻어가는 시간에 내가 영어 듣기 실력이 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투리 시간에 계속 듣기를 노출하다 보면 듣기 실력이 어느새 늘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려듣기 할 때는 처음 듣는 지문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듣는 지문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아는 것만 들리거든요. 모르거나 생소한 표현은 결코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공부했던 그 지문을 계속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영어 듣기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쓴 책 영어 3등급 벽을 뛰어넘는 아웃풋 공부법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꼭 반드시 영어 듣기 만점 받으시고요.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행동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긍정은지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빠이!